일기 쓰기 귀찮지 않으세요? 매번 책상 앞에 앉아 손으로 써야만 할까요? 언제 어디에서나 간단한 제스처 한 번이면 펼쳐지는 일기장. 일기 쓰기 벌써 끝. 필요한 준비물은 단 한 가지. 당신의 아이폰입니다. 3가지 앱을 사용할 거예요. 간단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리 알림에서 새 목록을 만들어 주세요. 목록의 이름은 모먼트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일 앱에서 폴더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번에도 이름은 모먼트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아이클라우드보단 아이폰에 폴더를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메모 앱에서도 폴더를 하나 생성합니다. 모든 이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하셔도 돼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단축어를 쓸 시간이에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5개의 단축어 링크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링크를 누릅니다. 단축어 설정, 아까 만든 미리 알림 목록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폴더를 골라줍니다. 열기, 폴더를 다시 한번 고르고 단축어 추가. 단축어 탭에 들어가서 방금 설치한 단축어를 열어줍니다. 이 화면에서 단축어의 모든 동작들을 보고 수정할 수 있어요. 맨 위에 새 동작으로 일기와 시간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 동작에서 미리 알림 목록이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날짜라고 적힌 부분을 눌러보세요. 날짜 포맷은 사용자화로 되어 있어야 하고 아래 칸에 형식을 적어줍니다. 소문자 Y로 연도를 표기하고 대문자 M은 월, 소문자 D로 일, 대문자 E로 요일을 표기합니다. 문자를 조합해서 칸에 적어주면 그 형식으로 날짜가 표현됩니다. 저는 아이폰 언어를 영어로 해둬서 여러분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형식을 적어주세요. 바로 아래에 나타나는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의 형태로 바꾸었어요. 날짜 포맷은 꼭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처럼 변경 사항이 저장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잘 적용되었네요. 지금부터는 글 외의 데이터들을 일기에 추가하는 메뉴 동작입니다. 총 7가지 메뉴가 있어요. 단축어를 실행시켰을 때 텍스트 입력 창이 나타나고 이 메뉴 선택 창이 뜹니다. 이 메뉴를 여러분 취향대로 편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글과 시간만 쓸 수 있으면 충분하다 라고 한다면 이 메뉴 동작 자체를 제거해서 없애면 됩니다. 실행 취소를 하면 다시 동작이 살아나요. 메뉴들 중 일부만 삭제하고 싶다면 각 메뉴 앞에 빨간 원 모양의 삭제 버튼을 누르고 포함된 동작까지 삭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메뉴만 남겨둘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떤 메뉴들이 나에게 필요한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없음 메뉴입니다. 단축어를 실행하면 텍스트를 입력하는 창이 떴었죠. 입력된 텍스트는 미리 알림에 추가되고 작성한 날짜와 시간이 메모칸에 입력됩니다. 없음 메뉴는 여기에서 단축어가 종료됩니다. 두 번째 메뉴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내가 조금 전 선택한 사진들이 미리 알림에 추가됩니다. 이때 고른 사진 수에 따라 썸네일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사진은 큰 썸네일과 작은 썸네일로 볼 수 있는데 미리 알림을 꾹 누르면 썸네일을 크게 또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촬영 메뉴를 고르면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이후 과정은 사진 메뉴와 동일해요. 다만 한 장의 사진만 추가될 수 있으므로 결과물은 사진 한 장 고른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영상 메뉴입니다. 사진 메뉴에서처럼 영상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영상은 미리 보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임을 표시하는 태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빈 공간이 있는 이러한 형태로 작성돼요. 빈 공간을 누르면 영상을 확인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소리 메뉴를 선택하면 주변 소리 녹음이 시작됩니다. 화면을 누르면 녹음이 끝나고 알림창이 뜨면 모두 허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녹음이 끝나면 오디오 파일이 하나 생성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 만들었던 모먼트 폴더 안에 이 파일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이름을 일기 내용과 똑같이 바꿔주는데요. 파일임을 표시하는 태그가 미리 알림에 추가되고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하위 항목에 추가됩니다. 하위 항목을 추가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파일 메뉴는 소리 메뉴와 거의 비슷해요. 녹음 대신 파일을 선택하면 그 파일이 복제되어 모먼트 폴더에 저장됩니다. 메뉴에서 소리나 파일 메뉴를 선택한다면 내용은 미리 알림에, 파일은 파일 앱에 각각 저장되는 것이죠. 마지막 URL 메뉴입니다. 단축어를 실행하기 전에 URL을 복사하셔야 합니다. 복사해둔 URL과 태그가 미리 알림에 추가됩니다. 이제 단축어 실행 방법을 알아보죠. 지금까지는 단축어 앱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지만 매번 단축어 앱을 켜는 건 너무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홈 화면에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콘은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고를 수 있어요.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홈 화면에 생긴 버튼을 눌러서 단축어를 실행할 수 있어요. 아까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단축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매번 홈 화면에 오는 것도 번거롭긴 매한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뒷면 탭을 이용해 볼 겁니다. 설정 앱에서 손쉬운 사용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요. 터치를 누르고 맨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뒷면 탭으로 들어가요. 이중 탭을 누르고 모먼트 단축어를 선택합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단축어들이 쭉 나와요. 3중 탭도 똑같이 선택해 줍니다. 탭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이제 아이폰 뒷면을 2번 또는 3번 탭하면 모먼트 단축어가 실행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방법도 만능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뒷면을 두드려도 단축어가 실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래서 저에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다시 설정 앱에서 어시스티브 터치 메뉴로 들어갑니다. 상위 레벨 메뉴 사용자화가 있어요. 빈 버튼 자리에 단축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먼트 단축어를 골라주어야겠죠? 어시스티브 터치를 켜면 보조 버튼이 나타나요. 자유롭게 옮겨 다닙니다. 버튼을 누르면 좀 전에 설정한 버튼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단축어를 실행시킬 수 있죠. 어떤 앱을 사용 중이든 버튼만 누르면 단축어를 실행시킬 수 있어요. 버튼을 잠시 숨겨볼까요? 전원 버튼을 3번 연달아 누릅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게 하면 되겠어요. 버튼 숨기기가 안 된다면 설정 앱의 손쉬운 사용에서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손쉬운 사용 단축키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시스티브 터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축어의 모든 사용법을 익히셨어요. 편리함을 위해 보조 단축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모먼트 웹이라는 단축어입니다. 두 번째 링크를 누르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단축어를 설치합니다. 미리 알림 목록만 골라주시면 돼요. 단축어를 열어봅시다. 미리 알림 목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날짜 포맷도 모먼트 단축어와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 단축어는 모먼트 단축어의 URL 메뉴를 보완해줍니다. 미리 URL을 복사할 필요 없이 URL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에 모먼트 웹 단축어가 뜰 거예요. 좀 더 쉽게 쓰려면 편집에서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바로 단축어를 실행시킬 수 있게 돼요. 이제 텍스트 입력창에 코멘트를 적고 알림창이 뜨면 모두 허용을 눌러주세요. 미리 알림에서 확인해 볼게요. 한 가지 팁은 정렬 기준을 생성일 최신 순으로 하면 가장 최근에 추가한 데이터가 먼저 보입니다. 좀 전에 추가한 유튜브 URL이 가장 위에 있네요. 유튜브가 아니라 사파리를 떠돌다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을 때에도 공유 버튼을 누르고 모먼트 웹 실행. 텍스트는 간단히만 적어도 좋아요. 아주 쉽게 유용한 정보들을 보관해 둘 수 있습니다. 요즘 듣기 좋은 노래가 있다면 이것도 모먼트에 추가해요. 내가 이맘때 어떤 노래들을 들었는지, 그 노래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하는 거죠. 저는 음악 들을 때 지니뮤직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단축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구글 맵에서는 장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장소와 함께 느낌을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애플 워치용 단축어입니다. 역시나 미리 알림 목록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날짜 포맷도 잊지 마시고요. 애플워치에서 보기 항목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텍스트만 입력하는 모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모먼트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쌓여가는 모먼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저장하고 있어요. 한 달치 추억도 돌아보고 혹시라도 데이터가 날아가는 불상사도 예방하기 위해서요. 모먼트 투 메모 단축어를 설치해 봅시다. 이번에는 메모 폴더를 골라주시고 파일 폴더도 2번 선택해 주세요. 단축어를 열어주세요. 이 텍스트 상자가 메모의 제목이 됩니다. 바로 아래에 메모 폴더를 확인하시고 중간쯤에 미리 알림 찾기 동작에서 미리 알림 목록을 모먼트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아래 과정은 영상이나 사진, 파일 등을 첨부하기 위한 동작들인데요. 사진을 첨부하는 동작에 단축어 실행 동작이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콜라주 단축어도 잠시 후에 설치해 볼 겁니다. 참고로 데이터는 영상, 사진, URL, 파일 순으로 각 항목당 하나만 추가됩니다. 태그나 하위 항목은 이 과정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이었어요. 이제 콜라주 단축어를 설치하러 가봅시다. 이제 단축어 설치 방법은 모두 아시겠죠? 콜라주는 설정할 것 없이 바로 추가하면 됩니다. 콜라주는 사진을 썸네일 모양으로 편집해주는 단축어예요. 이따가 결과물을 확인해 볼게요. 다시 모먼트 투 메모 단축어로 돌아와서 단축어 실행 동작에서 콜라주 단축어를 선택해 줍니다. 방금 설치했던 그 단축어요. 단축어를 실행시키면 달력이 뜹니다. 날짜를 고르고 알림창이 뜨면 모두 허용. 단축어를 처음 실행할 때 접근 권한을 주기 위한 과정이고요. 파일과 URL이 많을수록 알림창이 많이 뜰 수 있습니다.
사진은 원본 대신 콜라주된 사진이 들어가요. 영상은 바로 재생할 수 있어요. 오디오 파일도 첨부되었고요. 참고로 저희 고양이 골골소리입니다. PDF 파일은 썸네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눌러서 전체 파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URL도 잘 첨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치 모먼트가 아닌 하루치씩 저장하고 싶다면 먼저 메모의 제목을 바꿔주셔야겠죠? 날짜 포맷에 일자 정보를 넣어주세요. 소문자 D가 일자를 표시하는 문자였어요. 날짜 포맷을 바꿀 땐 꼭 다시 열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월 시작이라는 항목을 일 시작으로 바꿔줍니다. 아래 동작에서 32일을 25시간으로 바꿔주세요. 한 번 더 일 시작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이 단축어는 하루치 모먼트를 메모로 만들어요. 선택한 날짜의 모먼트만 메모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단축어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하지만 저의 기록 단축어는 사실 여기에서 끝은 아니에요. 저는 매일 일정과 할 일, 일과도 단축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루치 모먼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일기 단축어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모먼트 단축어에 대해 먼저 소개해 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